안녕하세요. 큰사랑 도서관 관장입니다. 오늘 책을 읽어드릴 제목은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입니다. 지금 100세 시대인데 100세 시대를 처음 시작하는 노년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노년 세대뿐 아니라 앞으로의 젊은 사람들도 앞으로 다 노년의 길을 갈 것이고 처음 개척한 그 길을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살 거라면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저자는 이근우 교수님, 이화여대 명예교수직입니다. 책은 이렇게 책 한번 보세요. 네, 보셨죠? 네, 제가 책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가 책의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올해로 85살이 되었다. 이제는 누가 봐도 명실상부한 할아버지다. 등은 구부정하고 걸음은 느리고 머리카락은 시다. 4년 전에는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머리를 크게 다쳤다. 그때 이게 마지막이구나 라는 생각이 스쳤다. 다행히 뇌에 손상 없이 외상에 거쳐 한 달간의 입원으로 치료는 일단락되었다. 그 후 죽음은 내게 한 발짝 더 가까워진 느낌이다. 이렇게 글을 시작을 하고 어떤 또 글을 썼냐면, 젊었을 때는 의지를 세워 열심히 노력하면 웬만한 일은 전부 이뤄낼 줄 알았다. 그런데 살아보니 알겠다. 인생은 필연보다 우연에 의해 좌우되었고 세상은 생각보다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러운 곳이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어떤 허무 같은 회의적인 그런 글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다음 글을 보면 또 우리에게 또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 인생의 슬픔은 일상의 작은 기쁨으로 인해 회복된다는 사실이다. 이 글이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인생의 슬픔은 일상의 작은 기쁨으로 인해 회복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얻는 어떤 성찰이랄까,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것은 그처럼 신통한 슬픔이 지극히 사소한 기쁨에 의하여 위로된다는 사실이다. 큰 슬픔이 인내되고 극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한 크기의 커다란 기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본인의 그 직업은 정신과 의사인데 또 이런 글도 썼습니다. 50년 넘게 정신과 의사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가를 탐구했다. 내 경험으로만 보자면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그렇죠. 열심히 살지만 또 지나치고 나면 과거에 대한 그 후회,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은 늘 남아있죠. 둘 다 안 느낄 수는 없겠지만 과도해서 좋을 게 없다. 아무리 후회한들 바꿀 수 없는 과거이고 아무리 걱정한들 피해갈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쁜 점은 이 두 가지가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삶의 기쁨들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이다. 또 뭐든지 알면 두렵지 않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사람마다 다른 삶의 방식을 다양하게 접하고 느낄수록 앞으로 다가오는 인생을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그런 준비 과정에 85회의 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바랄 게 없겠다. 이렇게 프롤로그에 글을 썼고요. 책 차례를 보면 이거 책 내용을 5개의 장으로 나눴습니다. 1장에서는 아흔을 앞두고 비로소 드는 생각들, 이제 나이 들었다고 억울해하지 말았어야 했다, 뭐 이런 이야기. 또 소중한 사람들과 더 자주 연락하며 지냈어야 했다. 또 죽도록 일만 하지 말았어야 했다. 멈춰야 할 때 멈추는 법을 알았어야 했다. 몸이 아프면 품격 있게 표현해야 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더 많은 대화를 나눴어야 했다. 자식에겐 좀 더 무심했어야 했다. 지난 삶을 후회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았어야 했다. 어쨌든 하루하루 재미있게 살았어야 했다. 이렇게 나이가 든 다음에 느끼는 것, 미리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2장에서는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어차피 100년을 살아야 한다면 하면서 나이듦, 태도, 시련, 인생, 운명, 사랑, 소통, 우정,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담담하게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3장에서는 일상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썼는데, 내가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러운 인생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이유. 그래도 저자는 어차피 살 거라면 유쾌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에 의해서 불합리한 삶, 분노, 또 몸에 대한 것, 외로움, 자유, 부부, 경제력, 손주, 취미,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웃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그 기쁨들을 열거를 했습니다. 또 4장에는 나답게 살다가 나답게 죽는 것,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휴식과 용서, 가족, 부모, 감사, 후회, 죽음, 세상에 대해서 나답게 살다가 나답게 죽는 것이 뭔지를 잘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장에는 오늘 하루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인생이 뭐 100세라고 해서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 인생을 정리할 때 되면 아주 짧게 정리할 수 있는 것처럼 시간도 마찬가지죠. 많은 인생의 기간 중에 오늘 하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인생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또 다 큰 자녀는 빨리 독립시키라는 말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준 배우자에게 무조건 감사할 것, 언제나 도전적으로 살겠다고 결심할 것, 어떤 때라도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출 것, 단순하게, 더 단순하게 살아갈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글을 남겼는데, 떠올리면 웃음이 나는 따뜻한 추억을 최대한 많이 만들 것.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뭐 외장 하드, 컴퓨터, 노트북 많은 기록들을 이제 많이 저장하는 그런 첨단 시대이지만은, 그런 기록물들이 어떻게 어떤 사고에서 한꺼번에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 기록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 방법이 사람들이 기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억의 창고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데, 거기에다 무엇을 담아낼까? 오늘 저자는 떠올리면 웃음이 나는 따뜻한 추억, 따뜻한 추억이죠. 따뜻한 추억을 최대한 많이 만들 거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이 책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